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잦은 조직 개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도정질의에서 같은 업무를 맡지만 명칭만 바뀐 것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인규 의원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참 많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미흡하지만 특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가 동두천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몇 개 지역이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7개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력이 약한 북부의 인구 소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교육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 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5번의 대규모의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의 성과를 보기 이전에 또 다른 조직 개편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는데, 물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잦은 조변석계형의 조직 개편이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그 교육감이 그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북부의 교육력이 더 약화되는 그런 목적 전체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조직 개편은 불가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꾸준히 경기교육청의 그 계층 사다리 역할, 약자와 소외된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교육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것이고, 특히 동두천은 이제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시, 또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교육자 출신 도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천 시민의 그 교육과 학생들의 성장을 하는데 길리 역할을 감당해 가기에 주저함 없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2025년은 동두천이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큰 역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 양주고속도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서울 양주고속도로는 당초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는데요. 양주시는 민간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간의 노선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르면 3월에서 4월쯤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주고속도로는 서울 경계에서 양주까지 21.6km를 잇는 왕복 4차로로 경기 북부를 남북으로 연결해 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23일 시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기획예산과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 포천시 의회 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21일부터 교차로 좌회전 감응신호 체계를 운영합니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을 영상으로 감지해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직진 차량의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보행자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 버튼을 눌러 횡단보도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응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는 34곳으로 양주시청에서 오산 삼거리 2.6km 구간과 광사 IC에서 삼순교차로 3km, 울대고개에서 교현리 시경계 4.5km 구간 등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소비 증가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와 점포 매대에는 선물용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상인들은 명절 과일 선물을 미리 구입해 보내려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특수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조금씩은 달라져요. 해년마다 명절 때 보면 항상 좀 달라요. 그전 같으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택배들도 많이 하고 이제 본인들 조그맣게 친지 지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설 연휴 대목을 기대하는 곳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대형 유통마트보다 10에서 20% 이상 싸게 살 수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환급과 지역 화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이 대목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늘고 명절 연휴에 여행을 가는 문화가 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전통시장 일평균 방문객은 지난 2019년 5,400여 명에서 2023년 4,000여 명으로 2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소비는 해마다 성장해 전체 소매 판매액의 30% 가까이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음식료와 농축수산물, 신선식품까지 소비 품목이 늘어나 소비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손님을 붙잡기 위해 최근 온라인 유통을 병행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을 견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가오는 주말 설 제수용품을 직접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서울 전통시장 기준 22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설 차례상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2만 4천 원으로 대형마트 기준 25만 8천 원보다 13.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배와 곶감, 고사리와 대파, 동태와 돼지고기 등이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사과와 무, 쌀과 밀가루 등이 전통시장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한편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의 구매 비용은 21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상승했지만 전통시장에 비해 4.3%, 대형마트와 비교해 17.1% 가격이 낮았습니다. 경기도가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시군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00여 곳과 도내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곳 등 총 511곳입니다. 경기도는 85건 가운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전세 피해 접수와 지원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통합 운영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전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부평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법률, 금융 상담뿐 아니라 인천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인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가 또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지원 정책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합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이달 22일부터 조기 지원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250억 원입니다. 수행 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맺은 은행이며 신한과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 등이 대출 실액을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분할 상환으로 진행되며 대출이자는 1년차 2%, 2, 3년차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부부 2,650쌍에게 결혼 준비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씩 거주하고 올해 혼인신고를 한 19세에서 39세 청년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도내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평가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결혼식장, 촬영, 웨딩 플래너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는 6월 온라인 신청을 받아 자격 기준을 심의한 뒤 10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한우 명품화 사업비를 지난해 42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개량, 경영 개선, 시설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두 2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본 한우 농가를 위해 축사 노후 지분 교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받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화성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사촌인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를 맞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군구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설 연휴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호흡기 감염병과 물식품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2개 반 1일 28명씩 총 168명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에서 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격리병상과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41명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졸업생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7명을 비롯해 인천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13명, 인천시 지방공무원 1명, 서울시 지방공무원 1명, 해양경찰공무원 2명, 인천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7명 등입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3일간 직업계고 공무원 합격자 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